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가 0.2% 하락을 했고요. S&P 500과 나스닥 시장은 0.12%, 0.29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5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CPI가 발표가 좀 됐죠. 8월달 CPI가 예상치보다 소폭 올랐죠. CPI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보게 되면 이전치가 3.2%였는데 3.7%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뭐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왔었고요. 근원 CPI 전월 대비해서는 0.3% 예상치를 약간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일단 대체적으로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일단 패드워치 쪽에 있어서의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동결할 부분들이 9월 달은 97%까지 좀 올랐는데요. 일단 이 CPI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나서 11월 달은 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이 될 수도 있다, 혹은 동결할 수 있다,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이제 팽배한 그런 모습들입니다. 일단 대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약간 좀 더 우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일단 0.25%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41% 정도였었는데, 일단 조금 47.7%, 거의 뭐 48%대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일단 좀 더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어찌됐든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대체적으로 미국 기술주들, 즉 애플에 대한 주가, 애플 주가만 소폭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닷컴, 뭐 엔비디아, 테슬라 대체적으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. 일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냥 박스죠.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이제 21선 자리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에 이 자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한 차례 더 눌러줄 수가 있다는 얘기고,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죠. S&P 500도 나스닥 시장이랑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1선에 있어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, 21선에 대한 각도 자체가 이제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마찬가지로 그냥 박스권에서 시장은 좀 진행이 된다, 그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국내 쪽도 불확실한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된 그런 상황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CPI라는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어요. 일단 제거가 좀 된 그런 상황들이고요.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오늘 이제 동시만기죠. 동시만기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일단 주가가 21선을 좀 이탈을 했어요. 21선을 이탈했던 부분들인데,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느냐, 아니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느냐, 이 부분들의 역할은 일단 삼성전자가 중요하지 않을까.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,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외국인 쪽은 23년도 들어서면서 13조대를 매수를 좀 했다가 지금은 약간 10조를 하회한 9조대 후반을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 중에 상당 부분들을 삼성전자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이 주가가 올라갈지의 여부들은 삼성전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
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 쪽은 비중을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저점 기록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죠. 기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정체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럼 결국 아직까지 시장에서 있어서는 한국 시장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매수를 한다.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외국인 수급을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최근 들어서의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였었어요.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중소형주들, 특히나 소형주들,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소형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, 일단 동시만기 이후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에 대한 매수, 혹은 현물 쪽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기관까지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전날 같은 경우 외국인 쪽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. 기관도 4거래일 정도 매수를 들어왔지만 대부분 다 금융투자 쪽이에요. 일단 금융투자 쪽은 저가 매수 단기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.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6거래일째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전날 다행히 선물은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결국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시장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.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국은 오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좀 보게 된다라면 지수가 밀려 내려갈 것인지 반등이 나올 것인지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이 5일선 자리대죠. 뭐 러프하게 좀 잡으면 7만 원이에요. 다시 7만 원 자리대를 하향 이탈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고 동심환기에 좀 힘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일단 삼성전자의 좀 7만 원 지지 여부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동심환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제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어요.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그러다 보면 이제 거래가 좀 한산하겠죠? 거래가 한산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이 추석 연휴가 지나게 된다라면 이제 어닝 시즌이겠죠? 어닝 시즌 이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단적으로 좀 보게 되게 된다라면, 우선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되면,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어닝 시즌 3분기, 4분기, 1분기 때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줬다가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가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도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그러면 다시 어닝 시즌 전에 움직임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조정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어닝 시즌 전에 올랐으니까 어닝 시즌 때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대체적으로 테마성 종목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트를 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좀 약해요. 코스닥 시장이 121선 자리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이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해주려면 2차 전지, 2차 전지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. 일단 제법 밀렸어요. 제법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라
하방 경직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여전히 2차 전지를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투자적인 생각으로 저가 매수를 한다.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,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.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코스닥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닥 150이 중요해요. 코스닥 150 지수도 일단 121선 언저리 때까지 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만약에 121선 자리 때가 깨지게 된다라면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필요성도 있겠지만 일단 심리적으로 좀 동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다.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테마성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동시만기 이후에는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해서 실적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고 거기에 따라서 포트를 좀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뭐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뭐 2차 전지 쪽의 실적도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엔터라든가 기계, 뭐 건설 뭐 쭉 마찬가지겠죠. 뭐 SOC 쪽일 거예요. 전력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제법 조정을 좀 받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좀 포인트를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. 즉,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뭐, 거기에 따라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, LS 같은 경우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LS 같은 경우 많이 빠졌죠?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. 월봉을 보더라도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좁혀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었죠. 일봉을 보더라도 이 상승 쪽에 있어서 전고점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 121선 언저리 때까지 밀려 내려왔죠. 한 달 정도를 밀려 내렸어요. 슬슬 흘러내렸죠. 그렇기 때문에 요 LS 같은 경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지수에 있어서는 코스피 시장이 간당간당한 모습이고 21선을 깼어요. 그죠? 21선을 깨는 그런 상황들인데 코스피 200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코스피 200이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좀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요 330대 요 원저리 때까지 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겠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 주가 추이를 좀 보고 외국인의 수급 이 부분들만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경계감으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. 경계감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들이 해소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반등 타이밍을 좀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싶으니까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고 박스권으로 좀 대응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영상을 보시게 되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장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